반갑습니다. 772 신현목입니다. 우리나라 분들은 신축할 때, 주택을 지을 때 철근 콘크리트 조를 아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 콘크리트 공사를 하기에 아주 여러 가지로 조건이 좋습니다. 레미콘도 뭐 전화하면은 바로바로 갖다 주고 이렇게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가 장점이 많습니다. 근데 주택을 짓는 이러한 큰 규모가 아닌 거는 뭐 굳이 콘크리트가 아니래도 되는데 콘크리트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하실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다른 구조가 거의 안 되죠. 이 콘크리트 조가 아주 딱 적합합니다. 뭐 지하실 공사하면서 그냥 골조도 바로 2층, 3층 그냥 콘크리트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할 때 좀 주의할 점, 간단한 것들 몇 가지만 아주 핵심적인 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라는 게 뭐예요? 이 거푸집이죠. 가다라 그래요. 일본말로 가다. 형틀, 또 폼, 다 같은 말인데 이 폼을 만들고 그 안에다가 철근을 조립해서 넣고 그 안에다 콘크리트를 쏟아붓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미리 반죽된 레디 믹스드 콘크리트, 레미콘을 갖다 이제 부으면 되는 거예요. 장비가 좋으니까 펌프가 달린 펌프카가 와서 또 미리 반죽된 레미콘 트럭이 와서 그걸 부어놓고 그 펌프 호스를 쭉 부어놓고 그거를 이제 형틀 안에 콘크리트를 채워놓으면 되는데 그 간단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레미콘 주문할 때 그저 세 가지가 기본으로 있는데 그 하나는 그냥 무조건 건축에서 쓰는 거는 굵은 골재 최대 치수가 있어요. 그게 25mm짜리 골재.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강도를 정할 수가 있죠. 강도. 그러니까 전에는 스퀘어 센치당 몇 킬로그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즘에는 MPA라는 단위를 씁니다. 그래서 24MPA는 다시 말하면 스퀘어 센치당 요 스퀘어 센치 손톱만한 면적이죠. 거기에 240kg의 압축 강도를 요구하는 거. 그래서 그냥 주택 정도 질 때는 콘크리트 압축 강도가 24MPa 정도 되면은 훌륭해요. 꽤 고강도죠. 아니면 21, 이 3단위로. 그 다음에 뭐, 마당에 그냥, 콘크리트 포장을 한다. 그러면 15MPa나 뭐 이런 정도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 슬럼프 치수입니다. 슬럼프 치수. 그래서 이것도 슬럼프 값도 과거에는 센티미터 단위인데 요즘에 송장에 보면 밀리미터 단위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 송장이 하나 있는데 레미콘 납품 확인서거든요. 그러면 여기선 150mm 슬럼프 값이 이 엎어진 이 버킷 같은 데다가 30cm 높이의 콘크리트를 채우고 그 콘을 뺐을 때 무너져 내려가는 그거를 슬럼프 값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른 건 많이 무너져 내리겠죠. 뭐 18cm 내려갈 수도 있고 또 이게 콘크리트가 굉장히 돼요. 뻑뻑해요. 그러면은 콘을 빼도 30cm 처음 높이에서 5cm, 8cm 내려갔다. 8cm 내려가면 슬럼프 값이 80mm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벽이라든지 기둥 이렇게 좁고 깊은 그런 형틀에는 슬럼프 값이 좀 큰 거, 그러니까 지른 거를 갖다 타설을 하게 되고 이 바닥 슬래브나 보 같은 데는 슬럼프 값이 좀 작은 거, 된 거를 갖다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면 돼요. 근데 그걸 왜 따지냐? 이 슬럼프 값이 크다는 거는 그만큼 질다는 거예요. 꼭 물을 많이 넣어서 질 수도 있지만은 그거를 작업하기 위해서 플라이애쉬라든지 뭐 고로 시멘트 분말 이런 거를 집어넣는데 어쨌든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좁고 깊은데 기둥이나 벽은 슬럼프 값이 큰 거를 쓰지만 바닥에 평평한데 뭐 기초 이런 데는 슬럼프 값이 좀 작은 거, 된 거를 써도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 시방 배합표라든지 뭐 호라제 같은 게 들어있는데 여기에는 호라제가 플라이애쉬가 약 18% 들어있고 고로 시멘트 미분말, 고온 분말이 20% 들어있다. 이 얘네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물을 적게 넣어도 얘네들 플라이애쉬라든지 이게 뭐예요? 이 탄소 알게인 같은 동글동글한 구슬입니다. 자세히 돋보기로 보면은 구슬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고로 시멘트 슬래그를 용광로에서 그 쇠를 녹이면 위에 떠오르는 그 돌이죠. 돌. 쇠가 무거우니까 그 위에 슬래그 그것들을 뽀은 거 곱게 분말 미분말 이런 것들을 시멘트 그 레미콘 콘크리트에다가 섞어주면은 걔네들이 이 물 대신에 아주 미세한 분말이 유동성을 좋게 한다. 다시 말해서 질게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물결합제 비라는 이게 47.2%라고요. 물결합제라는 거 여기 나오는데 다시 말해서 이게 물 시멘트 무게 비율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중요시하게 배합할 때 정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정도만 강도 정해주고 슬럼프 값만 정해주면은 레미콘이 주문돼서 옵니다.
거푸집에다가 자 퍼프카 불러서 레미콘 불러서 다 타설을 했어요. 타설할 때 물론 이제 진동기를 사용해서 거푸집 안에 꽉 채워지게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타설이 끝나고 얘를 굳히는데 우리가 요거를 양생이라고 그러고 또 보양을 해준다 이겁니다. 콘크리트 타설 이후에 수분 양생. 무슨 말이냐면 물기가 과도하게 다 마르지 않게 그렇게 해주는 거를 수분 양생이라 그래요. 그러면 왜 그러냐 이제 일반 분들이 이제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콘크리트, 세멘트 뭐 이런 작업을 하고 나서 이 축축하잖아요. 물을 부어서 다 비벼놨으니까. 근데 그게 물기가 빨리 말라야 강도가 높아지는지 그렇게 착각을 하세요.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고 콘크리트는 서서히 굳어서 콘크리트가 이제 타설한 지 뭐 여름철이든지 대략 우리 지금 한 기후에서 한 4주 압축 강도 28일이죠. 그 정도 되면은 강도가 거의 90%그 정도 나와요. 근데 얘가 서서히 굳으면서 100년쯤 갈 동안까지 계속 강도가 올라가요. 예. 그래서 콘크리트 타설 이후에 한 80년, 100년 되면 제일 강도가 높아지는 건데 어차피 한 한 달 정도 지나면 그래도 90% 강도는 나온다 이겁니다. 이게 굳을 때까지 최소한 한 뭐 일주일, 한 달 이 정도까지는 촉촉한 물기가 있어야지 얘가 점점 더 잘 굳는다. 다시 말해서 세멘트는 물하고 결합해서 화학작용으로 굳기 때문에 물기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이 촉촉한 수분 상태로 보양을 해준다. 그래서 얘가 아직 덜 굳었을 때는 어떤 충격을 가한다든지 또 슬래브 같은 데 있잖아요. 바닥. 그럼 거기에 전부 현장에서 삽보더라 그랬는데 서포트를 다 세워놨잖아요. 이 서포트 파이프를 뭐 아직 안 굳었는데 미리 뺀다든지 그러면 이 균열이 갈 수도 있고 강도에 현저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콘크리트 타설 이후에 수분 양생을 하고 그동안에 보양을 해준다. 말하자면 이렇게 잘 굳을 동안 보살펴준다 이겁니다. 거푸집을 조립하면서 이게 주의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콘크리트 기초판이 다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요즘에 보통 매트 기초라 그러죠. 매트 기초. 온통 기초로 그냥 통짜배기로 기초판. 어쨌든 기초, 이 바닥, 1층 바닥 슬래브가 다 됐을 때, 그러면 거기에 이제 벽체가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먹줄로 다 그 벽체에 그런 거 표시를 다 합니다. 기둥짜리 뭐 벽체. 근데 요즘에 기둥을 따로 이렇게 해서 기둥보, 포스트 앤 빔 방식으로 안 하고 그냥 벽식 콘크리트라는 거는 기둥을 쭉 펴서 벽으로 만들면은 벽 자체가 수직 하중을 받는 기둥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부 정교하게 먹줄을 다 튀기죠. 예, 목수들이 그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먹줄은 다 튀겨냈는데 거기다 이제 거푸집 벽이면 벽을 이렇게 다 이제 조립을 해야 되는데 수평이 잘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둥 밑잡이 또는 뭐 벽 밑에 우리 현장에서는 그 네모도라 그럽니다. 네모도 각재를 다 받치고 거기에 또 각재가 콘크리트 이 압력에 밀려서 벌어지지 않게 그 버팀대도 다 박아주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밑에 수평을 잡아서 수평 밑잡이 각재를 다 대는데 거기에서 틈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메탈라스라는 그 그냥 철망. 그러니까 콘크리트 말하자면 죽이 빠져나가지 않게 그 기둥 밑잡이 틈에다가 전부 그 메탈라스 철망을 대주게 됩니다. 근데 이걸 또 안 대줬다. 근데 그 기둥이나 벽 거푸집 밑에 틈이 뭐 이렇게 한 10mm, 15mm 벌어진 데가 있어요. 그러면은 콘크리트를 부었을 때 콘크리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자, 골재, 자갈하고 모래하고 그 사이에 다 채워진 게 뭡니까? 콘크리트 그 시멘트 풀이죠. 시멘트 페이스트. 그 시멘트 죽이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갈 사이엔 모래 이렇게 다 섞여져 있는데 그 사이를 콘크리트 시멘트 풀이 접착제 역할을 하면서 꽉 채워져 있어야 이 제대로 된 콘크리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부어놓는데 윗부분 틈 또는 거푸집 뭐 이 사이에 조립이 잘못돼서 틈이 있으면 글로 시멘트 죽이 시멘트 국물이 다 빠져나가겠죠. 그러면 거푸집을 딱 떼어보면 어떻게 돼요? 그 우리가 어릴 때 먹던 그 콩강정 같은 거죠. 네? 바풀떼기 과자 콩강정처럼 거기가 곰보가 져가지고 자갈만 드륵드륵 보이고 국물은 다 빠져서 틈으로 새 나가버렸다. 그러면 강도가 제대로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거기다가 그 자갈, 그 콘크리트 그 사이에 뒤에 철근들이 다 백은 철근은 콘크리트가 이렇게 피복이 돼 있다 그러죠. 피복. 그러니까 이 철근이 있으면은 이 철근 표면을 감싸고 있는 이 콘크리트의 두께가 피복 두께가 되는데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 피복 두께를 확보를 잘 해야 되고 그 피복한 콘크리트 자체가 이 제대로 된 콘크리트를 해야지 이 시멘트 죽이 쭉 빠져내려간 그런
자갈이, 우리가 곰보가 졌다 그러는데 이 자갈만 이렇게 엉성하게 덮여 있으면은 그 피복 역할을 하겠습니까? 못하죠. 중요한 거는 이 철근이 들어있고 철근이 조립이 다 돼 있으면은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그 피복 두께를 정확히 확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철근의 위치는 얘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조립해서 딱 그 정확한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벽 거푸집이에요. 그러면 이 벽하고 이 철근하고의 요 사이에 정확한 피복 두께와 간격이 유지되는 게 중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철근에다 뭐예요? 이 도너스형 이 스페이서라는 걸 끼우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저렇게 생긴 게 이 도너스형 스페이서예요. 저 역할은 뭐냐? 철근이 거푸집에 딱 달라붙질 못하겠죠. 저 도너스 반경만큼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피복 두께가 저 도너스 저 살 두께가 3cm면 피복 두께 3cm, 2cm면 2cm가 확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피복 콘크리트 철근을 감싸고 있는 콘크리트의 이 피복 두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역할은 뭐냐면, 자, 이 철근이 녹이 슬어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녹이 슬면 안 되죠. 중요한 거는 세멘트가 굉장히 알칼리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 안에, 콘크리트 안에 들어있는 철근은 이 콘크리트가 알칼리성을 잃기 전까지는 녹이 안 나요. 예, 대략 3cm 피복 두께다. 그러면 이 계산 방식이 있는데 하면은 3cm 정도 되면 한 64년 만에 이게 알칼리성을 잃고 중성화가 된다. 뭐 이런 계산도 있는데 어쨌든 그건 그렇게 알아두시고. 근데 녹이 안 난다. 중요하죠. 근데 아까처럼 이 콘크리트를 쳤는데 이 세멘트 국물이 쭉 빠져 내려가고 틈으로 여기에 자갈이 엉성하게 있다. 그러면 얘가 알칼리 안에 보호가 되겠어요. 이 엉성한 콘크리트 자갈 틈으로 탄산가스니 물이니 이런 것들이 스며가지고 녹이 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 철이라는 게 이 열에 화재가 났을 때 굉장히 약해져요. 화재가 한번 확 나면은 불과 5분, 10분 안에 그냥 1000도씨까지 올라갑니다. 초기 진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이 철근이 한 500도씨까지만 열받아 올라갔다. 그럼 강도가 절반, 2분의 1로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내화 피복의 역할로서 피복 두께가 필요하다. 피복 두께 한 2, 3cm가 되면은 이 내화, 이 방화, 이 시간을 한 1시간 정도 벌 수가 있다 이겁니다. 온도가 올라가는데 막아주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철근의 부착력 확보다. 철근과 콘크리트가 꽉 하나가 돼서 이렇게 붙어 있어야지 이게 보강되는 철근 콘크리트, 그러니까 RC조죠. 레인포스트 콘크리트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얘가 콘크리트가 꽉 철근을 잡아주지 못하고 얘가 이렇게 막 빠져서 움직인다 이러면은 이 콘크리트 구조가 되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철근과 철근을 이렇게 뭐예요? 결속선이라고 가느다란 그 소철선으로 엮어주는데 걔가 무슨 힘이 있어요? 이렇게 꽉 잡아 뜯으면 그냥 뜯어져 버려요. 그렇지만 콘크리트 타설할 때까지만 니네 잘 붙어 있어. 네? 그러면 이거를 콘크리트가 꽉 잡아서 철근 이음이 되는 겁니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결속선이 무슨 힘이 있어서 연결이 돼요. 근데 콘크리트가 꽉 잡아주는 이 부착력. 그러니까 얘가 철근이 인장을 받는 부분이다 그러면 이 철근 직경의 40배를, 이게 1cm 직경이다 그러면 40cm 겹쳐주는 거고, 얘가 압력을 받는 부분이다 그러면 25배, 25cm 겹쳐주는 게 그런 규정인데, 그거는 철근 하는 분들이 잘 알아서 엮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부착력 확보, 내화성을 갖추기 위해서, 또 철근의 부식 방지를 위해서 이 피복 두께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 현장에서 보면은, 자, 거푸집, 예를 들어 벽 거푸집을 구성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30cm 자아 같은 얇은 철판대기 막대가 있어요. 그거를 얇다, 납작하다 해서 플랫 타이라고 합니다. 타이라는 거는 잡아 당기는 힘에 저항하는 그런 부속이에요. 재료예요. 그래서 거푸집이 양쪽에 있으면 플랫 타이를 끼우고, 이 타이가 거푸집이 꽉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삼각형 모양의 핀을 꽂아줘요. 그러면 핀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게 꽉 조여지죠. 근데 거푸집이 또 벽 두께를 20cm로 하기로 했는데 20cm보다 더 오그라질 수가 있죠. 더 안으로 오그라지는 거를 막는 게 있는데 그게 간격제라고 합니다. 간격제. 뭐 일본 말 도발이라고 해도 도발이 세퍼레이터죠. 이 더 거푸집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딱 막는 거. 사진에서 보듯이 저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도발이가 그러니까 그 세퍼레이터 간격제 두께가 바로 벽 두께가 되는 거죠. 그 두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150mm짜리 썼다고 뭐 150mm 안으로 오그러지지 않겠죠. 또 20cm, 30cm 뭐 다양하게 길이별로 있는데 그거를 간격제라고 그러고, 현장에서 뭐 간격제라고 안 하고 도발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꼭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콘크리트 타설할 때 주의점은 뭐냐면은, 자, 거푸집을 막 만들다 보면은, 거푸집 이제 만들고 철근 조립하고 그 사이로 부스레기들이 많이 떨어져요. 거기서 뭐 톱밥도 떨어지고, 나무 토막, 나무 부시래기, 뭐 흙가루 같은 거, 뭐 여러 가지가 그 밑으로 떨어지고, 먼지 같은 게 떨어진대.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이제 바닥이 됐어요. 슬라브. 어쨌든 뭐 이게 기초 바닥이 됐던 2층 바닥이 됐던 여기에다가 거푸집을 또 벽이면 벽 거푸집을 세우는데 이 밑에 부시래기들이 많이 떨어져 있으면은 그 다음에 콘크리트 칠 때 이게 여기에 잘 이 부착이 되겠냐고요. 콘크리트 판하고 새로 부은 콘크리트랑 이 말하자면 딱 부착이 들러붙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깨끗이 청소해내고 물 뿌려서 물 청소를 하는 것도 모자라서 자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기둥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둥에다 콘크리트를 다 부어서 기둥을 콘크리트 채우고 이 슬라브까지 한 번에 콘크리트를 치죠. 근데 콘크리트 안에 물기가 많으니까 이게 서서히 물기가 떠오르고 무거운 애들, 모래, 시멘트 가루, 자갈 이런 것들은 가라앉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이에 틈새에 있던 물기, 수분은 이렇게 떠오르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무거운 게 가라앉고. 그럼 그거 떠오르면서 아주 미세한 그런 밀입자 가루들이 뭐 세멘트 가루가 됐던 뭐 아까 그 슬래그가 됐던 플라이애쉬가 됐던 그런 것들이 막 떠올라서 콘크리트 다 이제 굳고 나면은 이 표면에 얇은 그 미세 물질 막이 생겨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논바닥에 가서 보세요. 논바닥 그 물기 빠지고 말랐을 때 보면 맨 위에 아주 미세한 입자들이 올라와 있죠. 똑같습니다. 그거를 이제 물기가 올라오는 그런 현상을 블리딩이라고 그래요. 블리딩입니다. 블리딩으로 인해서 그 위에 형성되는 미세 막이 레이턴스라는 겁니다. 레이턴스. 근데 그 레이턴스가 다음에 붙는 콘크리트하고 접촉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보통 쇠 브러쉬 같은 걸로 그 블리딩으로 인한 레이턴스를 이렇게 긁어주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그것까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거푸집 조립하고 그 밑에 부시래기, 쓰레기, 먼지, 톱밥가루 같은 거는 청소를 해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뭐 거푸집 다 꽉 막아놨는데 어디로 청소를 하냐. 그러니까 청소할 수 있는 이 구멍을 하나 내놨다가 그걸로 청소를 해서 이렇게 쓸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까 얘기를 했죠. 자, 수평 슬라브나 뭐 하여튼 기초판 위에 거기에 밑잡이 강목을 다 돌려놨는데 그래도 틈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메탈라스, 이 망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철망이라 그러면 또 철망 종류도 무지하게 많아요, 종류가. 그 철망 종류만 다 얘기하려도 2시간이 지나가는데 제 영상에 이 철망 종류도 아마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면은 메탈라스가 뭔지, 와이어 메쉬가 뭔지 또 여러 가지 뭐 타공 철판부터 해서 익스펜디드 메탈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그거 궁금하신 분은 그거 보시면 되고 어쨌든 그 기둥 밑잡이나 요 밑에 수평 조절목이라 그래요. 수평 조절목. 그러니까 수평 조절목을 딱 수평을 맞춰야지 거기다 거푸집을 이제 얹어서 조립을 하면은 똑바르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철망을 대줘서 이 세멘트 국물이 빠져나가지 않게 해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자 바닥 슬라브를 치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기둥 두 번째 치기 위해서 이제 거푸집을 조립을 해야 되죠. 근데 바닥 슬라브 치면서 이 외부 쪽에 특히 물이 스밀 가능성이 있을 때 방수를 목적으로 거기다 지수판이라는 거, 이 고무판이에요. 뭐 그게 딱딱하면 안 되겠죠. 멀렁멀렁한 고무판인데 또 요철이 있어가지고 그게 슬라브에서 반쯤 물려 있고 다음 콘크리트 칠 때 반쯤 물려가지고 걔가 물이 침투해서 넘어오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수판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진에서 보듯이 여러 가지 종류하고 그 규격들이 있는데 저렇게 뚫뚫 말려 있어요. 그거를 갖다가 거기다 쫙 깔아주고 콘크리트를 쳐야 돼요. 그 다음에 다음번에 칠 때 반쯤부터 물려있고 그래야 이게 물이 침투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레미콘을 칠 때 이 레미콘이 꽉 차야 되죠. 그러니까 국물 빠져나가서 곰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다 이제 메탈라스로 막고 뭐 틈 없이 막고 했다 이겁니다. 그러더라도 이 레미콘이 충분히 충진이 안 되면은 꼭 곰보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벽 같은데 너무 된 레미콘을 불렀다든지 그런 게 슬럼프가 안 맞는다든지 또는 충분한 진동, 바이브레타지를 안 했다든지 이러면 꽉 차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커다란 특히 가로로 넓은 이런 창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 레미콘을 타설해도 이 창 하부 부분에 레미콘이 잘 채워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면 꼭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문틀 문틀 일본말로 왁구 그 밑바닥 그러니까 그 두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벽 두께가. 그럼 거기다가 구멍을 하나 파줘야 돼요. 옆에다가 그 나중에 뚜껑 이렇게 막을 것도 하나
갖다 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레미콘을 칠 때 그 구멍에 보면은 레미콘이 이렇게 다 밀려서 들어오질 못하죠. 구멍에 안 채워진 게 보여요. 그러면 뭐 이 갖다 퍼다가 거기다 레미콘을 그 구멍으로 다 집어넣어서 그 창틀 밑부분이 안 채워지는 일이 없도록 잘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바이브레타를 쓰는데 어떤 경우에 철근에다 갖다 대는 경우가 있어요. 철근에다 바이브레타를 대면은 철근이 쭉 연결됐기 때문에 뭐 진동을 따르륵 하면서 그냥 순식간에 그냥 레미콘이 쭉 가라앉으면서 채워지는 게 보이죠. 근데 철근에는 절대 바이브레타를 대면 안 됩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자, 보세요. 이 철근이 있으면 이 레미콘 콘크리트가 이렇게 꽉 잡고 붙어 있어야 되는데, 아니, 여기다 철근에다 진동을 주면은 이게 붙어 있는데 도움이 되겠냐고요. 네? 철근에다가는 바이브레타를 대면 안 된다. 예? 그냥 밖에서 거푸집에다 갖다 또 망치로 뭐 두드려서 또 거푸집에 진동을 준다든지, 이 철근을 피해서 레미콘 안에다가 바이브레타질을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철근에다가 바이브레타질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철근 중에 상부 철근이라는 게 있어요. 상부 철근이 뭐냐? 그 규정이 있습니다. 이 철근이 이렇게 수직 철근 말고 가로 철근에 대한 얘기인데, 가로 철근인데 이 철근 밑으로 콘크리트 깊이가 30cm 이상 있다. 그러면 얘를 상부 철근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어요, 따로. 그럼 걔한테 왜 그런 이름을 붙여놨냐? 걔는 철근의 부착력을 요만큼 감소시켜줘서 구조 계산할 때 하는 겁니다. 왜? 자, 보세요. 이 철근이 있으면 레미콘을 쳤어요. 뭐 바이브레타질을 뭐를 하고 다 하더라도 요 철근 밑부분, 요 밑에는 이 콘크리트가 싹 가라앉으면서, 예? 여기가 약간 비어요. 예. 눈에 보일 듯 안 보일 듯 빕니다. 그래서 얘는 부착력이 한 30% 이상, 30% 이상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그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착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레미콘 타설할 때 그러한 커다란 개구부 창 밑부분뿐 아니라 그 다음에 현관 들어가는 입구 쪽에는 그 전기 배전판도 있고 뭐 통신 배전판도 있고 뭐 이렇겠죠. 그러면 메인 전기 컨트롤 박스 배전판 거기에는 위에서도 막 전선관 파이프가 있고 밑에서도 전선관 파이프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데는 콘크리트가 또 잘 안 채워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데도 신경 써서 이 바이브레타질을 잘 하고 또 밖에서 망치로 좀 두드려 주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곰보가 안 지게 좀 주의를 하시고 이러면 됩니다. 한여름 더울 때는 그 슬라브 같은데 이제 콘크리트 이제 치고 나서 뭐 한 3일, 4일, 며칠 동안 마르지 않게 물을 좀 충분히 뿌려주고 그래야 돼요. 이 캐나다나 미국 같은 데 보면은 이 슬래브라든지 뭐 도로 포장 콘크리트 이렇게 쳤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이 호스를 쭉 깔아요. 가느다란 그 호스, 얇은 호스. 거기에 바늘구멍 같은 게 있어서 물을 쭉 보내면 그 바늘구멍에서 계속 물이 분수처럼 푸어 나와요. 그래서 항상 촉촉하게 대략 한 4, 5일 동안 그렇게 물을 뿌리면서 양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빈 양생이죠. 여기까지 콘크리트 구조물, 콘크리트 주택 골조 공사할 때 주의할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